좌완은 출혈로 인해서 정확한 망막 소견을 알 수 없었지만은 역시 좌완에도 심한 황반 변성이 의심되는 소견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왼쪽 눈은 실명 상태였다. 정상인의 망막은 붉고 선명한 분홍빛을 띠고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 주위는 혈관 하나 없이 깨끗한 반면 양정남 할머니의 망막 상태는 황반 부위를 알 수 없을 만큼 넓게 손상돼 있다. 노인성 황반 변성은 말 그대로 노화 현상의 일종으로 발생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망막은 망막 색소상피라는 중요한 세포층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세포의 역할이 점차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망막에 신경에 손상이 오고 그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병입니다. 노인성 황반 변성은 크게 두 가지로 환자의 90%가 황백색 노폐물이 쌓여서 망막 세포를 죽게 하는 건성 황반 변성이며 10%는 죽어가는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혈관이 새로 생기는 습성 황반 변성으로 나눈다. 습성은 신생혈관이 쉽게 터지거나 혈관 내 물질이 밖으로 스며나가면서 망막에 부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전체 환자의 10%에 해당하는 습성 황반 변성은 망막의 출혈이나 삼출물 누출로 부어오르면서 시력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는 환자가 실명하게 된다. 노인성 황반 변성에서 실명하는 원인은 망막 신생혈관이 80에서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황반 변성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올해 딱 70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30년간 보아온 책이 너무 그립고 이제 내 평생에는 못 볼 것 같다. 그런 아쉬운 감이 너무. 할아버지의 부축 없이는 외출하기조차 어렵다는 양정남 할머니. 과연 집안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자식들은 모두 출가시키고 지금은 노부부만 살고 있다. 양정남 할머니가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되면서 집안의 모든 살림은 할아버지의 몫이 되고 말았다. 양정남 할머니에겐 바로 앞에 놓인 잔에 주스를 따르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얼만큼인지 이게 가늠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이 아파트에서 살았는데도 내가 몰라보고 지나칠 때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게 뽀짝 가서 봐야 또 알겠고. 이미 시력을 거의 상실했지만 30년 가까이 했던 친구 같은 책을 양정남 할머니는 지금도 멀리할 수가 없다. 집안일은 할아버지 차지가 되어버리고 책 한 줄 읽기가 어려워졌지만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기를 노부부는 바랄 뿐이다. 지금 병원에 계속 치료는 받고 있지만은 이것이 점점 더 좋아지든 않는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금 현재 상태가 그대로라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라도 지속됐으면 이런 바람인데 병세가 나빠져 갖고 종국에 가서는 이제 실명 상태에 이르른다 이러니까 아주 근심이 되네요. 우리는 언제부터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력이 생길까요? 갓난아기의 시력은 희미한 불빛을 겨우 느낄 정도로 약합니다. 생후 2개월이 되어서야 0.05의 시력을 갖게 되고요. 만 1세가 되었을 무렵 0.1, 그리고 만 4 내지 5세가 되어서야 정상 시력인 1.0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비로소 사물의 형태와 색깔, 존재를 인식하는 시력을 갖게 된 것인데요. 이때의 시력이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초점을 맺게 되는 망막의 중심 부위, 그러니까 황반의 기능을 말합니다. 사물의 중앙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 시력인데요. 황반 변성은 시력의 중심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한번 나빠지기 시작한 황반의 시력은 개인에 따라 진행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심할 경우 시력까지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황반 변성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가정에서도 간단하게 황반 변성이 있는지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표를 이용해서 황반 변성을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암슬러 격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둑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모는 종이를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쓰고 계신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는 벗지 않아도 됩니다. 밝은 빛 아래에서 33cm 정도, 그러니까 자기 팔을 어느 정도 뻗은 정도의 상태에서 표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암슬러 격자의 중심점에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들이 곧게 보이거나 작은 네모칸이 모두 같은 크기로 보여야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한쪽이 하얗게 비어 있거나 혹은 선이 뒤틀려지거나 희미한 부분이 보이는 경우, 아니면 선이 물결 모양으로 심하게 굽이쳐 보이는 경우는 반드시 황반 변성을 의심하셔서 전문의의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암슬러 격자를 이용한 검사는 어디서든 간단하게 눈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정기적인 안 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0세 이상 노인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황반 변성은 정기적인 안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해야 비로소 실명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황반 변성의 첫 증상은 심각하지 않은 시력 저하다. 시력이 1점이었던 최영옥 씨는 몇 주 전부터 갑자기 눈에 이상을 느꼈다. 뭐랄까, 눈이 무거워요. 무겁고 이 책을 보면은 이 글자가 좀 흔들리고, 뭐 특별히 뭐 아프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눈이 불편해요. 불편하고 자꾸 이 눈에 대해서 의식이 되더라고요. 2m 앞의 글씨는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 예, 읽기도 힘드네요. 흔들리면서도 안 보이면서 어둡고. 병명은 모르지만 중심 시력에 혼란을 느끼는 최영옥 씨. 검사를 시작하자 황반 부위에 이상이 나타났다. 전형적인 노인성 황반 변성 증상이다. 다행히 최영옥 씨의 신생혈관은 일찍 발견됐고 황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황반, 눈의 제일 중요한 부위에서 좀 떨어져서 신생혈관이 위치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치료가 강한 강도의 레이저로 그 혈관을 완전히 소작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강한 레이저열을 정확하게 쏘아 신생혈관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다. 레이저는 분자를 자극시켜 서로 잘 맞는 빛을 방출하게 함으로써 증폭되는 빛을 말한다. 레이저는 주변으로 퍼지지 않는 특성 때문에 신생혈관을 정확하게 없앨 수 있다. 레이저 치료는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치료 후 다시 형광 안저 촬영으로 결과를 살펴봤다. 이후 사진으로 여기서 보이던 최영옥 씨의 경우 신생혈관이 황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 있었다. 치료 직후에 찍어서 눈이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흔들리고 그랬는데 좀 기분이 좋네요. 가벼운 것 같고. 바로 다 나으시겠네요. 황반 변성은 조기 치료일 때 더욱 효과적이다. 잘 됐거든요. 레이저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치료를 한 경우보다 시력이 훨씬 빨리 나빠지고 있다고 미국 광응고 연구회는 보고하고 있다. 되게 우리가 침침하다고 그러면 눈은 한 번 나빠지면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 제작진은 눈에 이상을 호소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황반 변성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 하나가 백내장이고 하나가 황반 변성. 올해 63세인 최순복 씨는 배우는 것이 곧 젊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그런 그에게 눈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미녀 같은 거 배우려면 아무래도 저 프린터인 거, 저 책자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봐야 되는데 그 글씨가 이제 잔글씨다 보니까. 3대가 같이 사는 김부연 할머니는 건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하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다. 눈이다. 내가 손자를 못 알아보